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의 저자 김상현의 에세이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확신을 결과로 취한하는 사람, 결국 무엇이든 해내고 싶은 사람, 현재 작가 및 강연가로 활동 중이며 필름 출판사와 연남동 카페 공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행곳 필름 출판사 김상현 지음.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어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어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곤 합니다. 특히 붙잡고 싶은 순간들일수록 더더욱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렸을 적 저는 피아노 학원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6, 7살의 나이였으니 자의로 피아노를 배웠다기보다 부모님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 저는 피아노 선생님이 내준 동그라미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선생님이 빈 동그라미 10개를 그려준 뒤 방을 나서면 이때다 싶어 저는 10개의 동그라미를 모두 색칠한 뒤 방 밖에 있는 시계만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원하던 것과 달리 시간은 느리게만 흘러갔고 시계의 초침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움직일 뿐이었죠. 그걸 멀뚱히 보고 있는 게 피아노 학원에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곡을 배우고 싶다는 이유로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레슨 선생님께서 제발 집에 좀 가라며 제 등을 떠밀 정도로 오랜 시간 피아노를 치며 음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레슨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시간이 무척이나 즐겁습니다. 문득 어릴 적 피아노 앞에 멀뚱히 앉아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지금과 왜 이리 다른 것일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마음에서 오는 차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선택이 저를 피아노 앞에 앉아있게 했다면 지금은 제 선택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보내온 대부분의 시간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더욱 능숙하고 쉽게 처리하게끔 교육받아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무르며 흥미가 없는 과목일지라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풀어내야 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평가받고 잘하지 못하면 못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보물찾기보다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당연하다는 생각보다 신기하거나 부러워하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일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테고 강연을 하는 것도 작곡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일 역시도요.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느꼈으면 하는 감정들과 카페 안에서 커피와 빵, 그리고 더욱 편안하게 여유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을 저만의 방식을 통해 공간으로 표현해내는 이 일이 좋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출판이라는 콘텐츠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읽는 이,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 위로, 영감, 감동 등을 느끼게 하는 일 역시 정말 즐겁고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무언가를 해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봤던 일들 중 내가 유독 어떤 것에 끌렸는지 생각해보고 끌렸던 일들 중 어떤 걸 할 때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으며 어떤 부분이 계속 생각나고 집중할 수 있고 꾸준히 반복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 더 나아가 그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내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과 더불어 오히려 즐겁고 신이 나는 것, 그 일이 바로 스스로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오며 느꼈던 것 중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럿 봐왔지만 부정하는 그들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운 좋게 그러한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찾아내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지만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알고 싶다면 보다 많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든 좋으니 생각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겠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천천히 음미하고 탐구해 보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찾고 싶어 했던 그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것이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뱉는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더해져 모두 다 나의 미래와 이어집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한 우물을 파서 성공을 이룬 사람보다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시작하다가 좋은 기회를 만나 성공을 거둔 사례가 훨씬 많은 이유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하는 일의 가치를 쓸모없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의 오늘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놓았다면 미래의 오늘 역시 똑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 테지만 오늘 무언가를 열심히 해냈다면 그 무언가는 미래의 오늘에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오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미래의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더군요. 자고 나면 별것 아니니까.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울컥해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이내 후회를 반복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정에 철저하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온 하루를 떠올려 볼까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은 날엔 평소라면 신경이 쓰일 이야기를 듣더라도 크게 마음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는 날씨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가 올 땐 축 처지기도 하고 날이 좋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감정은 불완전합니다. 사소한 변화에도 휩쓸리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후회하는 모든 일들은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려면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때 감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내 손에 넣고 관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아닌 생각. 그것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마라. 어느 것이든 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배고플 때 장 보지 마라. 무엇이든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힘들 때 아무나 만나지 마라. 누구에게든 기대고 싶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정을 생각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즉흥적이고 위험한 감정적 선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순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걱정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걱정을 객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괴로움을 앞에 두고서 회피하거나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괴로움 자체를 내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과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기면서 괴로움 자체를 감정이 아닌 하나의 물건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해결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나 찾아온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하며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처한 일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거나 고통받으면 괴로운 상황은 결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걱정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시작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그만인 조그마한 걱정이 신경을 쓸수록 점점 더 불어나 커지고 깊이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조그마한 걱정도 그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높은 장벽을 마주한 것 같을 뿐더러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과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했던 걱정에 파묻혀 걷잡을 수 없이 걱정이 커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 보는 건 어떨까요? 걱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걱정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걱정을 대해보는 것입니다. 걱정 안에 들어가 걱정을 대한다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걱정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일들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었다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타인에 대한 축복과 배려. 당신은 어떤 다짐과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나요? 저는 매일 아침 모두의 행복을 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명상이 끝나면 그날 생각나는 두세 명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과 함께 오늘은 직장에서 일이 잘 풀려 웃음 짓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간관계로 지쳐 있었을 텐데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감동받는 일이 꼭 생겼으면 좋겠다. 와 같이 그 사람의 오늘 하루가 어떤 식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그들의 하루에 축복과 행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별것 아닐지 모르는 이 행동은 제게 큰 평온함과 행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기심과 혐오로 점철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적어도 타인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위하는 행동이 마음속 여유를 만들어주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는 마음이 행동에도 나타나게 되어 자연스럽게 나에게 얽힌 행운의 끈들을 좋은 방향으로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개운하고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당신 역시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타인의 행복을 바라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행복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경쟁으로 비춰졌고 또 오롯이 나를 위해 행복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엔 나의 행복에만 집중해 타인에게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만으로는 닿지 못하는 범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자라는 생각을 할 때보다 남들과의 비교를 줄이게 됐고 오롯이 나를 위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불교 경전 중에 주저 제독약 환착어 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누군가 독약으로 해를 가할지라도 그 해는 해를 가하려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덧붙여 부처는 누군가에게 욕과 비난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흙 한 줌을 불어오는 바람에 뿌리는 것과 같다. 뿌려진 흙은 결국 흩뿌린 자신의 얼굴에 날아올 것이고 그 흙은 전부 본인이 덮어쓰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과 행복을 빌어주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축복과 행복의 대상은 타인이었지만 바람 앞에 흩뿌려진 흙처럼 결국 축복과 행복 역시 나에게로 돌아와 행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과거의 일에 얽매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타인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 또한 편협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이랬는데
와 같은 생각에 이미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나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마주하기까지 어떤 인생을 쌓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인생에 찾아온 귀인을 내치지 않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생은 매일이 새롭기 마련입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과거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과거의 과오나 실수를 보완하는데 돌이켜보고 상기시키는 일은 필요하겠지만 굳이 과거의 것들에 얽매여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과거의 일들이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제 피아노를 못 쳤다고 해서 내일도 피아노를 못 치리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언제까지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생은 매일 새로운 일들이 반복되니 과거에 얽매여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과거에 얽매일수록 상처를 받는 건 오롯이 당신일 테니까요. 덧붙여 한 가지 냉정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악화시킨 건 자기 자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환경이나 상황 탓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문제의 원인에 그칠 뿐이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질책했던 건 결국 본인일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지금의 자신을 올가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까지 과거의 상황이라는 올가미로 스스로를 옥죄어 왔을 테니까요. 나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와 같은 이야기로 스스로를 옥죄며 미래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을 올가미에서 풀어줄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잦을수록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록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서 미래에는 지금과 같이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연 속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지만 힘을 합쳤고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무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죽음을 선고받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을 테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읽으려 노력했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다툰다거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리에서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일 테니까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참거나 다툼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회적 동물이 되어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조상들은 원만히 갈등을 해결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무리에서 제외됐을 테니까요. 수백만 년 전부터 이어온 인간 고유의 습성은 우리를 타인의 시선 앞에서 당연히 자연스러울 수 없게끔 만들었고 누군가의 인정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고 발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이제는 누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삶도 쉽게 엿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엿볼수록 비교와 부러움 역시 당연시되었고 그건 자연스럽게 부족한 자신에게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와 부러움이 많아질수록 스스로의 환경을, 아니,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싶은 마음들은 점점 커지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는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니 당연히 말도 행동도 곱게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오는 말과 취하는 행동들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로 뻗어져 나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해 뻗어져 나간 말과 행동은 자신을 지키려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거나 위험하게 휘두른 칼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했던 행동들이 결국 타인을 해치는 행동이 된 셈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관계를 망치기 마련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입니다. 나의 행복과 기분보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기준과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인 양 행동하고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내가 없으니 더더욱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관계가 시들해지면 모든 건 다시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럴수록 관계는 곧 내가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타인의 영향력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한마디가 내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주일만 방에 혼자 갇혀 있으면 새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앞서 극단적인 이야기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은 결국 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가장 잘 되길 바라는 건 나 자신일 테니까요.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건강한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좋은 시간을 함께하며 좋은 경험을 함께 쌓아가고 좋은 감정을 교류하는 것, 관계는 결국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유지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해져 상대방을 채우고 다시 상대방의 것들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면 상대방에게 줄 것들 역시도 비슷한 상태일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태 말이죠. 타인과의 비교는 줄이고 초점은 나에게로 맞춰보는 겁니다. 스스로의 건강함을 챙기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예요. 내가 없다면 그들도 없고 이 세상도 없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강한 연습들을 통해 나를 채우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지쳐갈수록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록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온전한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해 가을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에 좀처럼 공감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속도는 언제 찾아오는지, 있기는 한 건지, 있다면 왜 나에게만 유독 느리게 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속도로 걸어가라는 사람들을 보고서 느꼈던 것은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를 이미 찾았으니 그런 여유로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부정과 불안의 칼날은 언제나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고 그 칼은 세상을, 타인을 스치고 결국 나를 찔러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 사무실 앞 보도블록 사이로 피어난 잡초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너도 참 애쓴다 하는 마음으로 스쳐 지나갔고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봄의 문턱으로 가는 길엔 겨울이 자주 심수를 부리곤 합니다. 그해 겨울은 심수를 심하게 부렸던 터라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 모양이 칫 하고 삐지는 것만 같았죠. 잡초는 비를 피할 길이 없었고 고스란히 쏟아지는 비를 맞았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만 같아 그게 안쓰러워 유독 그 잡초가 눈에 밟히더군요. 당시 봄이 올 무렵이어서 그런지 뉴스엔 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중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인 벚꽃과 관련된 뉴스 기사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보고 꽤나 의아했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벚꽃이 봄이 한참 지난 9, 10월에도 가끔 만개를 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죠.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학자들이 추측한 가장 유력한 이유는 벚꽃이 헷갈려서 그랬다라는 거였습니다. 웃음이 나왔고 벚꽃이 조금 귀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벚꽃은 도대체 왜 헷갈렸을까요?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가을 벚꽃이 피어나는 현상은 주로 태풍이 연달아 일어났던 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벚꽃은 보통 봄에 피어나 뜨거운 햇살과 태풍을 지나고 매섭도록 차가운 바람과 얼어붙을 만큼 추운 계절을 보냈을 때쯤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면 그때가 되어서야 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개화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잦은 해에는 여름 태풍의 매서움을 겨울바람으로 착각하고 가을 햇살을 봄 햇살의 따스함이라 판단해 개화를 한다는 것이었죠. 벚꽃은 주변의 벚꽃이 핀다고 해서 덩달아 피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만의 흔들림을 견디고 버텨냈으니 따스한 햇살이 비춘 것이라 스스로 판단하여 그제야 피어난 것이죠. 저는 잡초와 벚꽃을 보며 다시금 나만의 속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무서움, 불안함, 두려움, 아픔, 어떤 잡초든 벚꽃이든 사람이든 외부 환경에 의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 흔들림 역시 끝은 나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때는 분명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불안감은 스스로 느낀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어서, 다른 사람만큼 못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 데와 같이 모든 중심과 초점이 타인에게 가 있으니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잡초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나 여기 있다고 뽐내거나 티내지 않고 어디서든 꿋꿋하게 자라났습니다. 아무리 뽑히고 밟히고 흔들리고 맞아도 제 속도로. 어느 누가 가을에 핀 벚꽃이라고 해서 벚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가을에 핀 벚꽃이라고 해서 예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벚꽃은 언제 피어도
벚꽃인 것처럼 내가 피어날 시기 역시 나에게만 맞추면 되는 거였고, 나는 흔들리고 아프고 불안해도 계속해서 나로 존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나만의 속도는 그런 거였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했던,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아니라 자꾸만 옆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옆을 보니 내가 느린 것만 같고 뒤처지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벚꽃처럼, 잡초처럼 꿋꿋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만의 속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평생 흔들리고 불안하고 아픈 상황들이 찾아올 테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간다면 그런 것 좀 별것 아닐 거라는 걸. 바로 지금입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잠시 넣어두고 지금 당장 해보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걱정만 생길 뿐입니다. 스피노자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노력을 하기 싫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고백을 하고, 무언가가 먹고 싶으면 고민 없이 먹는 것처럼 무엇이든 좋으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얻는 것은 있을 테니까요. 수많은 도전을 통해 제가 겪은 한 가지 교훈은, 도전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아도 그들이 하나같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라.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소 부딪히고 직접 깨달으며 성공의 방정식에서 최고의 키워드는 지금, now와 해, do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 work를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고 그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끓어오른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끓어오른 마음은 이내 식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식어가는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게 되고, 불안은 곧 걱정을 낳고, 걱정은 망설임을 심어주게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셈이지요. 피어오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결과라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언제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확신은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건 불안뿐입니다. 내가 걷는 길은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개의치 말고 나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결국 내가 겪어내고 버텨왔던 지난한 시간들이 나를 지탱해 줄 힘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으세요.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살면서 힘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 책은 지쳐있는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